자유학기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교육의 개선입니다. 학교 교육의 개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013년, 14년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실 별로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자유학기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건 그냥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하는 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것이 수업 평가 개선, 학교 교육을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저희가 많이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고입 전형과 석차 백분율 제도를 개선하는 수업 평가 확산 운동에 좀 더 힘을 쏟으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화 시험의 한계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는 애들을 저렇게 가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측정하는 그 아이들의 89점에 89.3에 0.3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아이들을 가를 힘이 아예 없습니다. 수능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대안은 그래도 수능의 일정 비율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내신이 중요한데 사실 내신이랑 안 맞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뒤늦게 정신 차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2쯤 되면은 갑자기 고2 말에 이렇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찾아와서 선생님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학생부는 이미 바닥을 다 쳤는데 수능 준비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저는 수능이 분명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수능도 일정 비율을 유지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학생부 중심 전형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능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이과 통합을 하려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했잖아요. 근데 문이과 통합이 안 되는 게 교육과정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웃긴 건 뭐냐면 7차 교육과정 이후로요. 교육과정은 먼저 모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이 1997년부터 적용이 돼 가지고요. 이미 그때부터 20년 전부터요. 교육과정은 이미 학생의 선택형 교육과정,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물을 하고 윤리를 하고 이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내부에서 뭐냐면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학습자의 내부 속에서. 그게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는 20년 전에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문이과 통합을 하겠다 교육과정 만드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왜 안 됐느냐? 이걸 한 번도 반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총론이 나올 때부터 했고요. 이미 총론 때 저희가 수능 개편안을 내야 된다고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2015년에 강론운동, 특히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과 맞물려 가지고 사회, 과학, 한자, 수학까지 전면적으로 같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막 있으시죠. 네, 수학 개정 운동을 하게 되고요.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물론 지금에 있는 부실 대학과 나쁜 대학들 있죠. 비리 대학들은 다 퇴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들은 살려두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없애고 하지만 좋은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모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결국 이 대학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올리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3단계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 학벌주의의 인식과 실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학벌을 타파했느냐? 먼저 대학 졸업장 유무,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라 고졸과 대졸에 따라서 차별이 있느냐라는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쭉 매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학력차별이죠.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가 항상 1등이었습니다. 2011부터 해서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2015년 작년 것까지가 더 늘어납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또 여기는 존재한다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포함하면은 잘 안 보이는데 93.2%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학력 차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다음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건 학벌 차별이죠. 학벌 차별입니다.
역시 2011부터 15년까지 보시면은 갈수록 늘어날수록 더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8.9%까지 올랐고요. 역시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합한다면 이거는 94.9%입니다. 95%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지금 올해 벌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정책운동은 저희가 작년부터 쭉 정책을 쌓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단체의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전에 법안 발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그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를 가리자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입시와 채용에서 아이들의 출신학교를 가리면은 그 아이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보게 된다. 그리고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사실은 이 세부 내용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운동의 거리 서명을 지금 쭉 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련 공청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운동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저희가 올해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이제 11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전국 6대 도시 전주, 광주, 울산, 대구, 부산 다 해서 저희가 6대 도시를 가서 거리 서명 및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